그쯤 되니까 이제 독일조차 차이나 디커플링을 얘기합니다. 아까 독일 그 숄츠가 multipolar 다극체제 얘기하던 그 독일이 차이나 디커플링을 얘기해요. 4, 5일 전인데요. 이 사람 누구냐면 독일 외무부의 트랜스아틀란틱 협조조정관이에요. 그러니까 Coordinator for Transatlantic Cooperation이에요. 미샤일 링크라는 사람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우선 처음 한 1부는 뭐냐면은 독일은 미국과 함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Albeit the Democrats, they will all ask us unanimously, where do you stand on China? And that is why we try with our China strategy, which is under development right now, to give a very clear signal that we want to have in all areas of strategic cooperation, we need to be ready to stand on our own feet, but if possible, not only as Germany or Europe, but together with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그러니까 독일의 입장을 확고하게 가져야 되지만 we have to stand on our own feet. 우리가 우리 두 발을 딛고 확고하게 서야 되지만 그것은 독일이나 유럽만의 관점이 아니라 반드시 미국과 함께 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독일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모든 전략적 차원에서 미국과 함께 한다는 시그널을 미국에 반드시 명확하게 보내야 합니다. 독일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니까요. 저 속속이던 독일이. 그러면서 이제 속내가 나와요. 결국 속내는 뭐냐면 이게 중국과 한판 붙는 거기 때문에 유럽은 유럽 사람들이 이제 지켜야 되는 상황이 됐다. 미국에 제가 세네탁처에서 얘기해 왔잖아요. 저 우크라 한번 지나고 나면 미국의 모든 초점은 전부 앞으로 동아시아에 몰리게 된다. 그러면 유럽의 안보는 어디가 하냐? 그거 유럽 자유벨트, 그러니까 노르웨이, 핀란드, 발틱 3국, 폴란드,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루마니아, 그 다음에 루마니아의 연장인 몰도바, 그 다음에 바로 한 칸 뒤로 빠져가지고 그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그 다음에 또 한 칸 뒤로 빠져서 저쪽 어디예요? 그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이런 데다 이거지. 이런 데가 유럽의 최전선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거기서 제대로 지켜주면, 거기서 제대로 러시아를 디터 해주면 미국의 포커스는 완전히 동아시아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폴란드나 이런 데 그 동유럽도 중부 유럽에 엄청나게 그 수출하고 있는 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예,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 사람도. Very clearly, Europe alone cannot do that. We need both sides of the Atlantic to support Ukraine in such a situation. But in the long run, after this has been settled, hopefully, very clearly, the Europeans need to be able to guarantee security on their continent with less let's say, financial and military involvement of the US, not in terms of something which is going away, no, but very factual that the rise of China needs more attention from all of us, from the US, but also from Europeans. 네. 그 뺀질이 독일도 이제는 중국을 우리가 의식을 해야 되고 그 따라서 유럽만큼은 유럽인들이 주도가 돼서 지킴으로써 미국이 동아시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그 얘기거든요, 이거. 예, 외교관이니까 그걸 굉장히 돌려가면서 부드럽게 표현한 거지 사실은 그 얘기란 말이죠. 지금 그 뺀질이 일본조차도 이제야 이제 국력이 다 쇄신하고 국가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있는 상태 이제야 우리가 그러니까 그 중국과 대항할 수 있는 제대로 대항할 수 있는 무기를 갖추겠다 그렇게 발표하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오지양이 환생하지 않으면 중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자오지양은 1987년에서 1989년 6월까지 6월 말 그러니까 저기 그
그 천안문 학살 일어난 그 시점까지 공산당 총석이었습니다. 예, 천안문 사태 당시에 민주개혁파입니다. 등소평에게 제거당했죠. 등소평이 자오지앙을 제거한 겁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무려 16년을 가택연금 당하다 죽었어요. 이 중국 공산당 체제가 소프트 랜딩을 하지 못하면, 저게 이제 다당제로 민주화되지 못하면 결국 중국은 종이호랑이, 살집만 많은 두부살 그냥 거대국, 다시 말하면 영구 정체 상태로 가요. 저게 우리 목표가 돼야 돼요. 뭐 중국이 민주화되면 다행인데 워낙 그동안 진을 많이 빼놔갖고 사람들, 거기에 그런 민주화를 할 수 있는 씨앗이 있는지 모르겠어. 10중 8구 영구 정체 갈 거다 이거요. 혁명할 씨앗도 없고 민주화도 씨앗도 없고, 저게 이제 발작을 해서 이제 전쟁이 못 일어나게 우리가 막아야 돼요. 그 눈 똑바로 뜨고 막아야죠. 그러니까 미국, 한국, 유럽, 일본, 동남아가 전부 중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미국이 표현 안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일 간에 무슨 큰 군사적인 그런 유의미한 게 있어서 한국이 거기에 조인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뭐냐면 한미에 일본이 하도록 우리가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만큼 위험하지 않잖아요. 일본은. 그러니까 한미에 일본이 조인하도록 우리가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 입장에서 미치고 환장하고 펄쩍 뛰는 거죠. 중국이 지금 중동 가서 저렇게 뭐 내가 이 지역의 주관자입니다 하고 까불 때가 아니에요. 중국의 운명은 한반도에서 결정됩니다. 이게 뭐냐면 공산당 체제가 만약에 다당제로 민주화돼서 소프트 랜딩 하려면 북한을 자유화시켜줘야 돼요. 거기에 중국이 순순히 협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갈 때도 중국의 운명이 한반도에서 결정되죠. 근데 그 길과 전혀 다른 길. 대동남동, 대만, 동중국해, 남중국해, 동남아시아를 도모한다. 군사적으로. 이건 이제 거의 세계대전을 각오하고 도모하는 건데, 그걸 하려면 사전에 뭐가 돼 있어야 되냐. 한미동맹을 깨고 대한민국을 종중으로 만들었어야 돼요. 저걸요, 한미동맹 살려두고 대한민국이 반중 상태가 되고 한국이 지금 나날이 중무장을 하고 있어. 그런데 거기는 괜찮을 거라고 믿고서 대동남동을 도모해. 머리에 총 대고 쏘는 거죠. 자살이에요. 군사적으로. 그냥 군사적으로. 앞뒤 다 안 재고도 군사적으로도 말이 안 돼. 한국이 다 노려다보고 있는데 샹하이에서부터 저 다이렌까지 그냥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미를 해서 여기에 일본이 붙은 거잖아. 영국, 호주는 당연히 와서 붙는 거고. 그러면 엎드려야지 중국은. 그러니까 중국이 요새 막 한국이 오커스에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그냥 길길이 날뛰고, 그 다음에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되는 거에 대해서 길길이 날뛰고 있잖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미국 전략폭격기 오면 계속 서해로 들어오더만. 이제는 기본이 서해도만.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에 서해로 안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이게 좀 이상한 게, 아니 이때까지 1대1로 저기 바다에 무슨 진주 목걸이 까불고 무슨 대동남도 까불고 필리핀에 가서 남사군도 까불고 이거 뭐하러 했냐 이거야. 한국은 절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서 믿은 거지. 그리고 날뛴 거지. 이거랑 푸틴이 이번에 우크라 들어가면서 우크라 국민은 우리 러시아를 사랑합니다. 그 사람들은 러시아 사람들이에요.
우크라이나 나라는 인공국가예요. 거기 사람들은 다 러시아를 조국으로 여겨요. 예, 우리가 들어가면 열렬히 반길 거고요. 3, 4일 안에 키예프 나갈 거고요. 3, 4주 안에 우크라이나 완전히 평정됩니다. 이러고 들어간 거랑 뭐가 다르냐고, 이 사고방식이. 똑같아요, 제가 보기엔. 망상. 요번에 중동 가서 날뛰는 건요, 제가 보기엔, 대동남동 다 정리되어 있어요. 네, 이제 중동까지 가면 우리가 이렇게 말라카까지 가서, 다 통하는 겁니다. 이거랑 뭐가 다르냐고. 이게 이제 망조가 들려서 망상에 날뛰면 저렇게 되거든. 망조가 들리면요, 하나하나 냉정하게 진실을 직시해야 될 그 핵심적 포인트들은 다 됐다라고 생각해. 그러고 나서 그 과대망상 혹은 조증 상태가 그러거든, 보면. 그건 다 돼 있는 거고, 나는 이제 큰 그림 그리면 돼. 이 증상이야, 이게 지금. 푸틴의 정신병 증상이야. 똑같아. 시진핑이나 중국 공산당. 이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너무 제가 그 깊은 그 천기누설을 했나? 예. 그러니까 얘들이 한미동맹을 깨고, 한미동맹 깬다는 얘기는 여기가 종중화돼 갖고 미군 철수. 요새 좌빨들은 철수란 말도 안 해. 철거. 미군 철거해서 미군 다 튀어나가고 필리핀처럼. 한반도가 완전히 종중화된다는 것이 확인이 된 다음에 도모를 해야 돼요, 대동남동은. 그 전까지는 꽃 흔들면서. 한반도가 정리되면 대동남동, 대만 정리하고 동중국해 정리하는 거 일도 안 해요. 오키나와 주민들은 굉장히 말하자면 좀 좌파스러운 데가 있어요. 트라우마가 많거든. 일제 때 그 주민들 전체를 숲으로 몰아넣었다니까요. 그 밀림 속으로. 그리고 너 여기서 죽을 때까지 말이야. 너희 나오지 말고 말이지. 끝까지 저 양키들하고 항전해. 그래서 그 숲속에서 노약자들, 어린애들 굶어 죽고 말라리아 걸려 죽고 다 죽어갔어요. 오키나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평화가 좋아요. 이게 심해요, 그쪽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한반도를 정리를 안 해놓고 대만, 동중국, 남중국, 동남아를 구단선이라고 그림 그려갖고, 그러니까 그 단선이 그 대쉬예요. 이렇게 대쉬로 띡띡띡띡띡띡 해서 9개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단선이에요. 9 dashes,예요. 9 dash. 그거 다 먹는다 그러고, 이거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 그렇잖아요. 한반도를 정리를 안 해놓고 그걸 도모를 못 한다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작년 3월 대선에서 이기고, 뭐 문재인스럽고 이재명스러운 자들 이제 무찔러 가고 있고, 그 자들이 힘을 받았던 건 그 자들 자신의 힘이 아니고, 그 배후가 뭐냐면, 그 배경이 뭐냐면은 결국은 미국과 서방의 중국 사랑, 러시아 사랑. 그럼 우리한테 오면 그게 친중, 종중이 되는 거고, 한 걸음 더 나가면 중국의 그 나아바리에 있으니까 친북, 종북이 되는 거죠. 그게 대세였지, 30년 동안. 거기다가 4대 말살, 역사 말살, 남녀 성구분 말살, 진실 존중 말살, 가치관 말살, 가치평가 말살. 그걸 또 이제 타락 글로벌리즘 엘리트들이 띄웠잖아요. 우리한테 그게 들어오면 그게 종중, 종북이랑 이상하게 혼합물이 돼가지고 우리 뇌수를 망가뜨렸죠. 이제 그 시절 다 지났거든. 그 어려운 시절 그냥 거의 망간하면서 어떻게든 버틴 거거든. 그거 다 지났어요. 이제 쟤들 이제 골로 가는 거예요. 뿌리 못 박아 쟤들. 그 2개가 정리됐는데 어디 뿌리를 박아. 아니 보세요. 숄츠가 그 소리 한 지 2달밖에 안 되는데 독일 외무부 관리가 우리 미국이랑 같이 가야 됩니다. 예, 미국이 동아시아에 모든 군사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앞으로 유럽은 우리 유럽 사람들이 지켜내서 러시아를 압박해야 됩니다. 이 소리를 하고 있잖아. 아까 보셨잖아. 세상 바뀐 거라니까 이거. 쟤를 그냥 숟가락 놔야 돼요. 그냥 얌전히 살아야 돼. 빨리 관에 들어가든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그러니까 얘들이 중국 애들이 이런 시절이 오기 전에 어떻게든 한미동맹을 깨버리고 여기를 완전히 종중화시켜서 한반도를 남과 북을 다 정리를 해버리고 났으면은 문제가 뭔가를 도모할 수가 있어. 근데 저렇게 한반도가 길쭉하게 있어갖고 제가 저기 요새 비행기 좀 떠갖고 이렇게 쏘면은 저게 그 닝보항, 영파항, 영파죠. 한자로 쓰면 샹하이, 그 샹하이 옆에 있는 국제항구요. 굉장히 크죠. 예, 거기까지 다 커버되고 조금 더 가면은 저기 뭐야 푸지안 복권까지 커버되는데 그리고 저기 제주도에서부터 대만 타이페이를 연결한 그 선 서쪽은 전부 바다가 확 깊어지기 때문에 그 미국 공격 원잠들이 수십 척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저 상황 되면 미국 공격 원잠에 5분의 3 내지 5분의 4는 동아시아에 배정될 거 아니에요. 지금도 절반은 배정돼 있을 텐데. 그러면 그게 한 60척, 50 몇 척 되는데 그러면 7, 8척 될 거거든. 그게 50척쯤 돼요. 네, 공격 원잠이. 그러면 그 25척쯤 배정돼 있다고 치고 가동률 70%라고 보면은 16, 17척이 지금 저 바다에 깔려 있는 거예요. 어딜 까불어. 거기다가 괴물스러운 첨단 무기는 매일 튀어나오고 있고 지금 내년 국방 예산이 1100조가 되잖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상황에서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공산당 체제가 좀 우리 밥그릇 차분하게 유지해 가면서 혹은 살짝 충격을 덜 주고 축소해 가면서 이게 다당제나 이렇게 가서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앞으로 좀 뒤로 빠질 수 있나 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도 보셨잖아요. 형사소송법 고쳐가지고 군이 다 가져가게 만들고 공안 감시도 당이 가지고 오고 금융감독도 당이 갖고 오고 반도체 첨단 산업 육성도 당이 갖고 오고 정부를 형해화시켜버리고 있잖아요. 정부를 해체하고 있잖아요. 저 반정부 세력이에요. 중국 공산당은 반정부 세력이라니까. 반국무원 세력이야. 그래서 리커창 이임사가 별것도 아닌데 회자되는 거 아니에요. 리커창이 하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 날씨가 얼마나 이쁩니까? 아름답습니까? 다 하늘이 우리를 격려하시는 겁니다. 국무원 그 이임사가. 그래서 그게 반정부적 의미가 반공산당 의미 갖고 있다고 별것도 아닌 게 회자되고 있는 판 아니에요. 그 짓거리를 해놓으니까 공산당 쪽에서. 그러니까 이게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핵심을 놓치고 계속해서 계란 위에다 빌딩을 짓는 증상이야. 그건 한반도 정리돼 있고, 한반도 정리돼 있고, 이제 우리는 대동남동, 저기 대양해군, 넓게 보면 돼. 문재인 동지 봐봐. 대양해군이라 그러잖아. 그 조그만 나라도 대양해군인데, 우리, 랴오닝이든 뭐든 푸지엔이든 뭐든 항모 짜가지고 대동남동 노려다 보면 돼. 그 문재인 동지가 그래도 우리 하는 말을 앞에서 미리미리 다 해주는구만. 고마워, 문동지. 뭐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지. 참 황당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한미동맹, 그 다음에 반중, 그 다음에 중무장 하면서 일본을 반중전선에 끌어들여야 됩니다. 미일 군사 관계에 한국이 끌어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한미 최일선에 일본을 끌어내 갖고 앞에 세우는 거예요. 저게. 근데 그 얘기를 미국도 안 하고 윤 대통령도 안 해. 못 해. 예, 이게 비밀이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